반갑습니다. 니하오. 안녕하세요. 네. 나는 아주 중국을 아주 좋아하는데 중국 문화를 좋아하고 그래서 중국을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말은 잘 몰라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있고 난 뒤로부터는 중국을 가기가 좀 어려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에 한 25년 전에 중국 각 성에서 뽑아온 그 스님들이 한 30명 와서 송강사에서 수련대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중국이 그때 문화혁명이 있고 나서부터 불교가 거의 없어져서 제대로 의식 같은 게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디 갔으면 좋을까 하고 생각해가지고 그때 순천 송강사 와서 15일간 있으면서 예불하고 자선하고 하는 그런 것을 배워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20년 지난 사이에 중국에 엄청 많은 변화가 와서 경제적으로도 엄청 향상되고 또 불교도 많은 사찰들이 이렇게 다시 중창이 되는 걸 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국에 가보면은 옛날 선사들이 옛날 활동하시던 그런 사찰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찰들을 순례하는 것은 참 우리 한국에 있는 스님들에게는 아주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한 3천년, 4천년 이 옛날 전에는 우리 이 동이족들이 이 문화가 암각화 바위에 새겨진 그림 같은 그런 데로 시작해서 우리 글자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이 중국 황하 쪽으로 전해져서 황하 문명을 일으키고 그래서 중국에서 크게 문화가 일어났었습니다. 중국에 이제 은나라 이후로 이제 중국이 수나라, 당나라 때 아주 절정을 이루는데 우리 인류 문화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화를 펼쳐낸 것이 황하 문명과 인더스 문명이 만났던 때가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당나라, 송나라 때는 불교가 아주 흥하고 새로운 중국 스타일의 그런 수행법이 많이 발달되고 그것이 우리 한국으로 다시 많이 전해져 왔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 대승불교가 가장 꽃을 피웠던 곳이 어찌 보면 중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중국 도교하고 서로 또 접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이 선불교 그것이 아주 이 선화의 황금시대가 소위 열렸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의 옛날에 구산 선문이 그 조사 스님들이 다 중국에 가서 유학을 해서 여기 와서 다 한국의 선불교를 일으켰고 또 그것이 다시 한국에 정착되면서 우리 송강사의 보조국사께서는 한국적인 선불교로 이렇게 정착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또 신라 때는 그 이전에 신라 때 그 교학적인 것, 신앙적인 그런 것으로 중국으로서 많이 받아들였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김교각 스님 같은 분들이 중국에 가서 구화산에 수양해서 살아있는 그 지장보살님의 그 현신으로 나투에 대해서 중국 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고려 때 이제 그 고구려 때는 또 거기 이제 우리 성당법사 같은 분들 또 그리고 원칙 스님, 신라의 원칙 스님 같은 분들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 그리고 또 우리 무상 스님은 중국 그 스촨성까지 멀리까지 가서 거기서 무상 정중종을 일으켰습니다. 규봉 종밀 스님 같은 분들은 우리 그 중국 선종을 크게 일으켰던
그 마조 스님이 바로 무상 스님이 제자였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중국에서 크게 선불교가 일어나서 그 밑에 무상 스님, 마조 스님 이후로 많은 선사들이 배출되고 그 제자들 가운데 또 제자가 우리 한국 신라에서 가서 수행한 스님들이 많이 와서 한국에 이렇게 선불교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동풍이 불어서 구름이 몰려가서 저기 중국 곤륜산 쪽에 가서 비구름을 일으켜서 거기서 비를 내리고 그것은 빗물은 다시 장강과 황하가 되어서 다시 이 황해를 거쳐서 흘러와서 우리 신라에까지 미쳐온 것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 문화가 한참 꽃을 피우고 있을 그럴 때 무슬림이 이 중동 지역에 중앙아시아 지역에 널리 퍼지고 인도를 무슬림들이 이제 지배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왔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이런 쪽이 이제 전부 무슬림이 전부 다스리게 되니까 그때부터 인다스 인도로부터 오는 유학생이나 또 포교하러 오는 그런 스님들이 그런 교류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뒤로는 원나라가 일어나고 해서 원나라는 자꾸 저 티벳까지 다스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무슬림도 한쪽에 일어나고 해서 그래서 그런 황하 문명과 인다스 문명이 만나는 그런 교류장이 아주 좁아져 버린 바람에 중국 문화도 점점 어찌 보면은 축소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안에서도 점점 선불교가 약해지고 거기에다 나중에 주자학이 새로운 유학에다가 접합이 된 그 주자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다시 또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고려 말에부터 와가지고 그것이 한국의 통치 이념으로 바뀌면서부터 한국 사회도 엄청난 변화가 왔었습니다. 명나라, 청나라 때 내려오면서 그리고 한국에는 조선이 개국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점점 이 불교가 예전보다도 점점 약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동양에서 전해졌던 그런 특이한 문화들이 이 서구에 유럽에 전해짐으로부터 유럽에 엄청 큰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몽고가 쳐들어가서 저기 동유럽까지 쳐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 동양 사람들이 이 황새 얼굴에 대해서 아주 큰 알레르기가 일어날 정도로 아주 그렇게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때 중국 사람들이 그 원나라에서 유럽을 쳐들어갈 때 가져갔던 그때 우리 같으면 축제용으로 쓰던 그 폭죽놀이 하던 그 화약이 그 사람들은 나중에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노벨상을 만들게 되는 그 기금이 되었습니다. 그때 가져갔던 나침판, 그것이 서양 사람들은 나침판이 없었어요. 나침판이 가게 되니까 서양에 있던 그 바이킹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항해술이 아주 발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다에 가보면은 사방이 바다 한가운데 가면은 전부 수평선일 때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데 나침판이 있으니까 계속 이제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항해술이 아주 발달하게 됩니다. 나침판이 있으니까 인도를 찾아서 간다고 서쪽으로 제대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인쇄술이 이렇게 전해져 갖고 독일의 그 구텐베르크 같은 사람들이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다시 인쇄술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많은 책들이 서적들이 발간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그래서 문예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문화가 교류되면서 이제는 오늘날에 와서는 이 서양 사람들은 산업화가 빨리 일으켰고 그래 우리 또 그것을 우리 근본 그 어떤 정신적인 문화를 갖고 또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늦게라도 깨우쳐 가지고 빨리 이제는 경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중국에서도 그 문화혁명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아주 경제가 열악해졌는데
이게 등사업평 그분께서 계획 개방을 하고 오픈을 시키니까 다른 새로운 세상을 열어서 많은 이웃들을 만들고 친구들을 만들고 계획 개방해가지고 중국이 한 30년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급성장을 하게 돼서 세계에 아주 미국과 서로 양대 산맥을 이루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일제 일본이 다스리고 있다가 식민지가 되어 있다가 나중에 해방되고 그러나 또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아주 우리 한국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다가 이제 다시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한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도 이렇게 갑자기 한 20, 30년 사이에 경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산업사회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이 발달되고 물질 문명이 발달될 때 따라서 거기 물질 문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 문명도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특히 비유를 말하자면은 수레바퀴가 빨리 돌아갈 때는 그리고 그 가운데 축이 아주 강해야 합니다. AI 시대, 그 인공지능 시대, 그리고 사이버 시대를 가상 세계를 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다양하게 다원화되면서 이렇게 아주 가속화되면서 아주 빨리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팽이를 돌려봤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실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돌릴 때 이것이 빨리 돌고 이렇게 다양하게 막 여러 형태로 돌아갈 때 그걸 가운데 잡고 있는 이 중심이 강해야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그 중심이 약해지면 이것이 그것이 파멸이 와버린, 지금 우리 변화도 빠르고 또 다양해지고 다원화되어지고 또 가속화되어진 속도도 빨라진 이런 때 우리는 그 움직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그 강한 그런 부동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옛날 중국에서 선불교가 일어났을 때 선사들이 그걸 아주 강화시켰던 그 문화이고,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동양에서도 그걸 늘 옛날 도교나 유교 또는 불교에서 늘 강조해왔던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양의 히피들이나 젊은이들이 방황을 하면서 결국은 이 동양을 찾아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정말로 이 최상의 그런 뛰어난 문명을 갖고 있었는데,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많이 침체되었어요. 근데 오히려 서양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보고는 너무 요새 지금 중국 옛날 선사들,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또 여기에 있는 옛날 선사들이 그 수행하던 방법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근래 중국에서도 갑자기 이런 큰 변화가 있고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공허한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마음의 그 근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또 발심을 해서 이렇게 우리 송강사까지 와주시게 돼서 그렇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을 것 있으면은 在利他这个问题上，这个分寸和尺度应该如何去把握？在利他的问题上，对，对朋友、对家人、对亲属、对周围的人，在利他这个事情上，我们如何去把握一个分寸？中文。 남들에게 이타적인 수행할 때 어떻게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타행을 할 때요? 예, 스님.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 없거든. 나를 낳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는 또 누가 낳았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낳았습니다. 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누가 낳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누가 낳았습니까? 이렇게 따져가 보면은
100세대만 올라가도 만 세대만 올라가면은 30만 년 전에는 계산을 할 수 없을 줄로 많은 분들이 조상들이 있어요. 그것이 숫자를 해보면은 이 자승 해갖고 200만 대를 올라갔다 하면은 2의 만승은 얼마냐 하면은 10으로 계산하기 10진법으로 하기 좋으면 10에 220승이라. 이래 동그라미가 한 220개 붙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많은 부모들이, 할머니, 생명들이, 조상들이 있었다고. 내가 내쉬는 숨이,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탄산가스를 내보내면은 여기에 탄산가스가 있지만은 나중에 그것이 나무에서 그것을 탄소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기들은 광합성을 일으켜서 탄수화물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고 산소는 또 내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다른 생명들을 이렇게 취해서 먹은 이것은 나중에 다 소화시키고 난 다음에 또 배설을 하게 되면 그것이 또 영양분이 되어 다른 생명들에게 돌아갑니다. 우리 몸에 따뜻한 이런 체온들은 또 이 공기 속에서 또 스며들어 가지고 또 다른 따뜻한 온도를 만들 온도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쉬는 시간마다 호흡할 때마다 내쉬는 입김이라든지 내내 나오는 땀이라든지 내가 하는 소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이 수증기와 같이 섞여서 이슬이 내리고 또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혼만 이렇게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4대 지수고 화풍도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윤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학교에 나와가지고 유치원에 있는 아기가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와서 이제 학교에서 차를 태워다가 자기 집 앞에 길가에 내려줍니다. 그때 건널목이 있어요. 그때 건널목은 비보호라 거기는.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면은 자기가 적당할 때 봐갖고 꼭 거기 건너가야 돼. 그래서 어린 꼬마가, 유치원에 나온 꼬마가 지금 건너갈까 말까 하는데 내가 먼저 건너가야지 하고 손을 이렇게 들고 건너갔습니다. 건너가니까 다른 차가 오다가 끽 하고 갑자기 섰는데 거기서 어떤 아주머니가 운전을 하고 섰어. 그런데 꼬마 지나가는 걸 보고 저 어린 꼬마가 지나가니까 이제 차를 스톱시키고 나중에 저 어린 꼬마를 보니까 자기 조카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 조카도 이만한 어린 조카인데 걔는 지금 아파 병원에 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안 됐어. 그래 어린 꼬마는 지나가가지고 가고 난 다음에 이 아주머니가 여인이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조금 가니까 거기에서 다음 부록에서 사거리에서 이제 신호등이 있어 스톱되었습니다. 다시 파란불이 켜져서 막 달리다가 또 어느 부록에 가서는 사거리에서 또 불이 켜졌어. 그래서 빨간불이 켜지니 또 섰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한참 가다가 자기가 타고 가는데 추월하려고 하는 추력이 오다가 차와 부딪혀서 큰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백미를 이렇게 보니까 큰 사고가 났는데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달려갔습니다. 이제 경찰이 오고 신문 기자가 오고 텔레비 기자가 오고 보험회사에서 오고 그렇게 많은 곳에서 이제 응급차가 와서 그 사람을 싣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텔레비에도 나오고 신문을 만든 사람들은 신문면을 다시 그 사고 난 걸 넣기 위해서 다시 틀을 조금 바꾸고 또 텔레비 뉴스 나가는 거기도 조금씩 시간이 차이가 그 뉴스가 들어가게 되고 또 경찰서에서는 오늘이 사고 몇 명 하는 그 빨간 그 숫자가 그게 틀려졌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그 사람의 보험에 대해서 얼마를 해야 될지 그런 수가를 조정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갑자기 응급 환자가 들어오니까 의사들이 비상이 걸려서 막 다른 일을 하다가 빨리 여기 와서 이제 피를 수혈을 하면서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막 몰려와서 거기에서도 이 변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병문안 오는 사람들이 꽃을 사오고 슈퍼마켓에 가서 음료수를 사오느라고 그 주변에 매상이 다 틀려져 버렸습니다. 일을 하다가 전부 다 병원으로 오고
또 그 가족이 하던 그 일을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시간을 또 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손 들고 갔던 그 꼬마는 건너가서 보니까 자기 집을 돌아가려는 자기 친구가 날이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먹고 있었어. 그래서 자기도 먹고 싶어. 돈이 없어. 그러니까 너 돈 빌려달라.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고 그럼 자기 집에 가서 그 아이스크림을 먹고 같이 놀았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어린 꼬마가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다 자기 친구에게 전화하고 있었어요. 그 꼬마가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갔어. 집에 가서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니까 엄마가 친구에게 전화하고 있다가 우리 애기한테 전화 왔어. 내가 다음에 전화할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빠도 돌아오고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텔레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거 보니까 낮에 그 교통사고 났던 것이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신문에도 그것이 나왔습니다. 애기의 아버지가 그 공무원이었는데 일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 사고 났던 그 자리는 늘 사고가 났어. 그러니까 빨리 길을 다시 보수를 해서 그쪽에 사고 나지 않도록 다시 도로를 더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시장에 가서 그 예산을 다시 짜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야기하는 것을 그것은 왜냐하면은 만약 그때 어린 꼬마가 손을 들지 않았으면은 그 차는 그냥 먼저 지나갔을 거고 그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지 않았을 거고 다음 그에서 신호를 받지 않아 지나갔고 그러니까 뒤에 오던 추럭이 그 사고를 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 신문기자나 텔레비 방송국에서나 또는 경찰서나 보험회사에서도 그 올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늦게 가니까 이 차가 가고 난 뒤에 한 10초, 20초 뒤에 지나가니까 그때 자기 친구를 이 길을 건너갔을 때 친구는 아이스크림을 사고 집에 가버렸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갔었을 겁니다. 그러면 엄마는 친구에게 전화하지 않았을 겁니다. 엄마 친구에게. 그리고 저녁에 저녁을 먹고 있을 때 텔레비에 그런 뉴스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어린 아이가 손을 한번 들은 것이 이 세상을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러 가는데 당신 너무 멋있어. 늘 당신이 있어 행복해 하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남편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서 아주 사람들에게 아주 너그럽게 많이 대하게 됩니다. 출근하는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콕 찌르는 소리를 하면 남편이 기분이 아주 안 좋아. 회사에 가서 밑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스트레스를 거기다 풀고 있어. 이렇게 하니까 그 또 받은 밑에 부하 직원들은 또 다른 데 스트레스 풀고 이렇게 세상은 끝없이 이 나비 효과를 일으키면서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한순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꽃을 밟았어. 그러면 그 꽃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으깨져 버리니까 내년에 거기에 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개미가 어른 그 제비꽃 씨를 물어다가 다른 데가 또 옮겨 놓으니까 거기서 제비꽃이 아주 피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아주 제비꽃이 봄에 핀 것을 예쁘다고 합니다. 누가 다른 소가 짐승들이 뜯어먹거나 우리들이 그것을 밟아버렸을 때는 그 씨가 맺지도 안 하고 다음에는 거기 꽃이 피지도 않았을 겁니다. 걸음 한 번 뗄 때마다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바꿔집니다. 우리가 손 한 번 들 때마다 세상은 방향이 바꿔집니다. 내가 아까 5분 전에 먼저 들어왔으면 이 자리에 다 이렇게 포지션이 이렇게 자리가 안 됐을 겁니다. 내가 빨리 지금 5분 전에 빨리 이야기를 끝나면은 여러분은 빨리 잠자리에 가게 되고 잠자는 그 순서들도 다 틀려질 겁니다. 그래 나가면 이제 고속도로에 나가면 여러분들 지나가는 그 차의 거석들이 교행하는 차들이 다 달라져 갖고 모레 되면은 서울의 교통지도가 다 틀려져 버립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저보살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야기가 이렇게 된 저보살이 했어서 또 이야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완전히 저 질문 하나가 지금 이 방안의 질서를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이 나가는 시간이 틀려지고 내일 아침에 공양 오는 순서가 다 틀려지고 이 세상을 바꿔버렸습니다. 바꾸게 될 겁니다. 저 보살님 여기 오게 된 것도 여러 가지 인연이 돼서 이렇게 왔거든. 여러 많은 과거에 하고 많은
부모님들 하고 많은 조상님들 가운데 어느 할머니 한 분이 다른 데로 결혼해버렸으면 태어나지도 않았을 건데 저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는지 몰라. 당신이 거기 앉기 위해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을 거고 어머니 아버지가 딴 데로 중매를 해줘서 연애를 딴 데 했으면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먹었던 음식이든지 전부 이런 것 엄마가 그때 이쁘게 발랐던 이것 때문에 아빠 마음이 움직여서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하게 됐을 거라. 화장품 회사도 저 만드는 데 동참하게 됐어. 만약에 여기 타고 올 때 운전기사가 저 아침에 부인이 막 화를 나게 했었으면은 막 화를 내가 한 5분 늦게 왔어도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것이. 이리 앉아 있는 몰라. 그러니까 내 지금 하나 행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세상에 많은 존재들이 같이 동참해서 만들어낸 행동이고 또 이런 내 행동은 세상에 그만한 많은 영향을 끝없이 펼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망 차례라고 한 것은 그런 인다라망의 구슬이 서로가 그림자를 비치듯이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따뜻하게 여러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지금 내가 한 생각을 이렇게 하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다른 사람 살피지 말고 내가 따뜻한 마음을 일으킬 때 따라서 방향이 다 틀려져 버립니다. 내가 따뜻한 마음을 일으킬 때 온 세상이 그 따뜻함이 퍼져갑니다. 내 마음이 화를 내게 되면 그 화의 기운이 나쁜 독이 온 세상에 번지게 되어 다른 사람이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너무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非常荣幸，因为东佑师和普林法师我们来到这里。今天早上本生法师带着我们每一个角落都转了，而且他的开示让我们受到了震撼，我们太喜欢这里，希望能够再来。然后我有一个问题，就是法师讲到通过声音、通过味道，甚至通过触觉可以进入禅定。我的问题是，当一个妈妈抱着一个 baby 的时候，她全然在这个 baby 身上，这个算不算禅定？然后我们喝大酱汤的时候，全然在这个美味里，算不算禅定？一个家庭主妇专心一致为家人做晚饭的时候，算不算修禅定？ 먼저 스님 법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교국장 스님께서 오늘 안내를 잘해주셔서 그리고 어제도 법문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분이 동훈 스님하고 저한테도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시 오고 싶다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시 오고 싶답니다. 그리고요 또 질문이 있는데요. 어제는 포교국장 스님께서 포교국장 스님께서 선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냄새, 그다음에 그 맛으로 통해서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기 애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 애한테 집중하고 있을 때 그것도 선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第二个问题是什么？一个家庭主妇全心全意给家人做晚餐的时候，算不算修禅定？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가 가정주부가 가족에 의해서 요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집중하고 있을 때 그것도 선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 선정이라고 할 수 있죠. 每一个都可以叫做禅定。 다 선정이라는 것은 차이니스 레터를 쓰고 중국 글자로 보면은 심플하게 보는 거야. 단순하게 보는 것이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이 되는 거다. 내가 한 생각으로 다 오롯이 거기 돼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도 정구업지는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 건 안 하죠. 오방내 안에 계신지는 안 하지. 그래서 우리가 선정에 집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엄마에게는 선정이 무엇이 선정이면 어린애가 우는 그 어린애의 마음을 읽어서 잘 어린애의 그걸 살피는 그것이 바로 선정이고,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어떻게 잘 해야 할 것인지, 이해를 해야 될지 그걸 가만히 살펴보는 것이, 그것이 소위 말해서 관하선입니다.
이야기를 살펴본다. 간은 손을 머리에 얹거든. 누구 기다리는 사람을 기다릴 때 이렇게 하고 있어. 간호사 할 때, 우리가 간병할 때도 아픈 사람을 이렇게 돌보는 것도 간이라고 하잖아요. 잘 살펴보는 것, 그것을 어떻게 되어가는지, 아픈지, 왜 아기가 우는지, 이것을 제대로, 연기관계를 제대로 잘 살펴보는 그것이 바로 간병이 되고 아이를 잘 돌보는 그게 될 것이고, 그것이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의 이야기를 잘 깊이 사유해서 살펴보는 것. 그래서 도저히 사유에 넘어 그 세계까지도 이렇게 집중하는 그것이 바로 관화선이니까 이 세상에 보는 모든 존재들이 바라보는 그것이 아주 제대로 집중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하면은 그것이 선이기도, 그것을 최상의 선이고, 그러지 아니하면 일반 사람들이 요리를 할 때 이 맛이 좋을까 이 맛이 좋을까 이렇게 계속 조절해 나가는 아주 미묘한 그런 것도 모두가 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코로나 시대 오니까 다른 사람 못 만나게 해요. 학교도 오지 마서 오고 말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비대면 시대가 열렸어. 그럴 때는 혼자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이렇게 가만히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그것이 비파산하고 그게 삼마디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대신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 무슨 뜻인지 몰라서 집중해서 그것을 파고 알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그 대상이 있으면은 그것은 간화선이 될 것이고, 또 아니면은 그 과학자들이 뭘 원리를 팔려고 할 때,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을 깊이 추구하는 그것도 다 선이, 대상이 있을 때는 그것을 대상이 있을 때 집중하는 것도 대상을 통해서 선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안으로 할 때는 그 대상 없이 가만히 이런 걸 모든 걸 행동을 쉬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비파사나 수행이 될 것이고 관법이 될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집중을 잘하는 사람은 바깥을 봐도 잘 하게 될 것이고, 자기 스스로 마음을 잘 먹은 사람 총을 쏴거나 화를 할 때도 관역이 아주 제대로 잘 마치게 될 것이고, 내 마음이 산란해 있으면 그것이 잘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기를 돌보는 엄마의 그 간절한 그 정성은 바로 자비심이면서도 바로 그 비파산하다고. 네. 저 아가씨. 下一个问题。我想问一下，就是我们现在还是非常粗浅的，我们有一部分人还是非常粗浅的在家想要学习修禅的禅修的人，然后您能不能给我们一句赠言？因为我们在贵寺就是有个非常完美的体验，对我们终生都有很大的影响。我想您对我们有一句赠言。谢谢。就是要他说你一句话呗。对，一句话，네. 给我们一些鼓励。 네. 네. 저 자신 스스로 그리고 여기 온 대중들 대부분 다 참선에 대해서 아직 초보자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스님께서 한마디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한마디만 다 해주신다면. 한마디를 할 수도 있고 여러 마디를 하는데 일단 여러 마디 먼저 할게. 我可以说一句话，也可以说很多话。那我先从很多话开始说起。지금 이 참선이고 수행이고 이것이 필요한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은 내 개인적인 수행이나 내 개인적인 삶의 행복도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이 지구가 멍들어가고 있어. 올해 여러분들 그 중국에서도 엄청난 큰, 베이징에도 큰 홍수가 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극, 북극에 얼음이 녹고 또 그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뭐 태풍도 많이 오고 또 해수면도 지금 자꾸 올라가고 기온 그 이상을 해서 여러 이런 변화들이 오고 있어.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지구의 이 지금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풍족하게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 자동차를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가 자꾸 배기 가스를 내보내고 우리가 집에 쓰고 있는 냉장고에도 프레온 가스가 나와갖고 이 대기를 전부 다 흩트리고 있어. 그래서 이 지구에 이런 현상이 난 것이요. 중국에서도 얼마 전에 화성에 인공위성이 거기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자료들을 이리 보내고 가져왔습니다. 달에 가니까 이리 많은 구슬이 흩어져 있어. 유리구슬 같은 게. 그래, 그걸 가져서 분석해보면 그 안에 물 성분이 있어. 아무리 지금 미국에서 띄운 보이저 1호, 2호가 40년이 넘어됐는데 지금 그것이 지금 이 태양계 명왕성 너머까지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한 2, 3년 지나면 그것도 시효가 끝나. 이제 아마 생명이 끝나버리는데 그렇게 아무리 이 태양계 안을 둘러봐도 없어. 그리고 또 다른 이 태양계를 찾아가려면은 거기서 또 수백 년을 가야 되는데 그거가 안드로메다나 가는 그 세계를 가더라도 그거 가도 이런 지구가 없어.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가 없었어요. 지구는 그러니까 45억 년 정도 나이 되는데 그렇게 진화를 해오면서 어떠다 강압성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화되고 식물이 크고 거기서 동물이 그리고 많은 종류들이 번식되어지고 또 그 주라기 공룡 시대 같은 게 있다 또 변화돼 가지고 지금은 우리 호모사피엔스 시대가 돼 가지고 이렇게 이 전대민물의 가장 이 뛰어난 이런 문명을 누리고 있어. 우리들이 저 밖에 우주 밖에서 이렇게 큰 망원경을 찾아보면 이 지구처럼 아름다운 별이 없었어요. 우리는 저 다른 세계에 보면은 우리는 극락이라 여기가 천국이라. 그런데 이 지구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300년 산업사회에 일어난 그 뒤로 이 근래 한 50년, 100년 사이에 이렇게 멍들어 가느냐. 그렇게 하면은 그 원인이 가만히 이렇게 지구를 그 별을, 지구라는 별을 확대 시켜놓고 보니까 아주 작은 바이러스 같은 것이 있었어. 저 다른 별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본 그 바이러스가 본 게 사람들이야.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지구를, 이 아름다운 이 천국을, 이 극락을 이렇게 망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별을 지켜가려면은 뱀이나 깨구리나 나비 같은 것이 많이 번성해도 이렇게 빨리 지구가 망가지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서방 정토 극락 세계를 아무리 서쪽을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저 죽어서 천당을 가고 천상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름다운 지구를 잘 지켜야, 그래야 다음 후손들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잘 물려줘야 돼. 그래야 후손들이, 이 인류들이, 그리고 다른 생명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파라다이스가, 극락을 이렇게 이어갈 수가 있는 거야. 모든 종교는 앞으로, 모든 문화는, 모든 산업은 이 지구라는 아름다운 배를 지킬 수 있는 그것이 화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내 생활을 절제를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이 계라. 다른 생명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서로 청정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거짓말 하지 말아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그런 향신료나 술 같은 걸 먹지 마라.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우리 삶을 절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도덕적인 삶을, 그 노자도 말하던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계율을 잘 지키는, 그것이 아주 근본이야. 그 부처님 연기관계에서도 제일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계율이에요. 그리고 모든 존재들끼리 서로 관계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연기되는지를 잘 살피고 그것을 잘 통찰하는 것이 바로 선정이다고. 그래서 늘 그런 그런 것을 제대로 잘 살피면서 그렇게 깨어 있으면서 아주 슬기롭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지혜다고. 그래서 그것이 계정해 사막이다고. 내가 여기서 있을 때에 동쪽의 끝이 어디냐면 저
저 동쪽으로 일본으로 해서 태평양에서 미국으로 해서 유럽으로 해서 다시 중국을 거쳐서 바로 여기로 돌아오게 돼 있다. 서쪽으로 가도 마찬가지로 돌아와도 일이 끝이 여기다. 남쪽으로 가도 지구를 돌아와서 바로 일이 돌아오게 돼. 저 북쪽이 끝이 어딘가지 이렇게 자꾸 가봐 이 자리를 돌아오게 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기가 바로 시작이면서도 끝이다고. 사람마다 다 틀려. 자기 앉은 자리가 모두 다 그런 자리 아닌 자리가 없다고. 하느님도 부처님도 다 대상일 뿐이라.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존재들은 모든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 이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고. 그 이 지점을 놓고, 공간을 놓고 지점을 봤을 때는 네가 서 있는 자리를 바로 봐라 했을 때는 조고각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 가지를 다 아울러서 그걸 할 때는 이것이 무엇이냐 할 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이 소리 들을 줄 아는 이것을 잘 살피는 것이. 그러니까 새소리를 들을 때 새소리를 들을 줄 아는 이것이 무엇인지, 마이크를 들을 때 마이크 소리가 무엇인지, 들을 줄 아는 그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듣는 것인 줄, 늘 듣고 있는 내 자신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거 늘 살펴보는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크락션이 울릴 때 나를 비켜라고 울리기도 하고, 새가 내를 보고 울기도 하고, 새소리 흘러가는 구름이 나를 보고 아 구름이 흘려 이렇게 곧 비가 올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다고. 그것은 마치 거울에 비치는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그 거울의 그 근본이 무엇인지, 들을 줄 아는 이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피는 그것이 바로 관화선이다. 모든 세상에 나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살피는 그것이 바로 관화선일 수도 있고 비파사나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고. 그래서 그것을 중국말로 시스마. 这个用中国话说就是是什么？